죽음 후 사후의 명성이나 불멸. 그게 대체 뭐냐고. 현자라면 누구나 사후의 명성을 추구한다. 9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다시 젊어진다면 무엇을 추구하겠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물론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70대 노인이 되어서도 돈과 권력을 추구한다. 돈하며 사는 80대 사업가들도 많다. 죽음은 예고 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져 헛된 삶을 살도록 유전자에 새겨 놓았기 때문이다. 사후의 명성을 추구하거나 후대의 몇 대에 걸쳐 불멸을 추구할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들에게 존재의 이유나 삶의 의미에 대해 묻는 것은 절대 금기다. 물론 0.1%의 천재들을 제외한 99.9%의 보통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매일 살 궁리만 하기 때문이다. 사후의 명성이나 불멸이 대체 뭐냐고. 보통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사후에 남아있을 사람들에게 아주 오래 기억되는 것이다. 내가 왜 후손들을 신경 써야 되지? 그들이 날 위해 한 게 대체 뭐가 있다고? 어떤 코미디언이 한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난 내 조국의 동포들 가슴 속에서 살아가고 싶진 않아. 난 내 아파트에서 살아가고 싶단 말이야. 현자들의 톡톡 튀는 관점은 후손들의 가슴과 마음에 살아있다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불멸이라는 의미의 결정적인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거기에는 바로 영원한 자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아마도 후손들의 마음에는 살아있겠지만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다. 그러니 기록들을 통해 살아남는 것이 상대적으로 편리하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천국의 당신 자리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여기 이 지상에서 기념하는 것이 사용자 친화적인 데다가 기존의 인프라까지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물론 당신을 기념하고 불멸을 성취하기에는 그런 방법보다는 동상이 안성맞춤이고 제격이다. 당신의 실물보다 큰 예술품 동상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유원지의 한가운데 세우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내가 아는 한 해외 예술마을에 10억 원을 기부하거나 지자체에 몇십억 원을 지불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큰 길이나 빌딩에 당신의 이름을 붙이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장례비를 치르고 나서 불멸 기념물에 가용할 수 있는 수십억 원을 가진 사람이 우리들 중에는 드물다는 사실, 또한 이러한 공공공원, 흉길이나 빌딩이 매우 희소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보통 사람들로서는 부고, 고인의 찬사, 고품격 장례식, 재산 처분 유언장, 그리고 마지막 말 같은 기억될 만한 것들을 남길 수밖에 없다. 우리를 알았던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아, 성필원, 헤이리 마을에 살았던 정말 대단한 친구였지와 같은 말이 새겨지길 기대하기도 한다. 그런데 조금 편치 않는 진실은 아마도 그런 말이 채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여기 어딘가에 성필원이라는 사람이 살지 않았었나? 라고 강등될 것이라는 점이다. 어쨌든 황홀한 부흥 기사나 면 마디의 감동적인 찬사 또는 멋들어진 마지막 말 등이 있어야만 한다. 대체로 이러한 것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기억하게 만드는 고리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작으나마 이런 종류의 영혼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고려해 보고도 싶을 것이다. 형편없이 준비된 장례식에 대해 곰곰 생각해 보자. 부사장이 죽자 그의 상속자, 친척들과 신도들이 기도와 추모를 하기 위해 모였다. 고인에 대한 찬사의 차례가 왔는데 아무도 나서질 않았다. 몇 분간 기다린 뒤 초조해진 장례식 전 신부는 부상본을 기억하며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은 일종의 의무라며 모여있는 사람들을 재차 환기시켰다. 누군가는 그에 대해 좋은 말을 할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번의 침묵이 흐른 후 뒷줄에 있던 한 노인이 일어나 버둥거리며 말했다. 식문 녀석 구상본을 위해 이 말을 하겠습니다. 그의 형 구철경은 훨씬 더 나쁜 놈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장례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장례식 준비에 관한 세세한 사항들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장례식을 세심하게 준비하는 사람은 영가 장의사를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묘역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태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김 사장의 장례식이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거행되었다. 그와 40년 이상을 해로한 아내 해숙은 눈물을 글썽거렸다. 장례식이 끝나고 관이 나가려는데 관을 운반하는 카트가 문틀에 걸리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그런데 바로 그때 경악스럽게도 관 안에서 아주 희미한 신음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급히 관을 열어 보니 김 사장이 살아 있었다.
귀신도 놀랄 일이 아닌가. 기적이 있다면 바로 이런 계획. 기적이었다. 그 뒤 김 사장과 해숙은 몇 동안을 더 해로한 뒤 마침내 김 사장이 눈을 감았다. 장례식은 예전처럼 다시 망우리에서 거행됐다. 장례식이 끝나고 카트 위에 올려진 관이 밖으로 나갈 때였다. 해숙이 다급히 소리치길. 그 문틀 조심해요. 기억될 만한 장례식을 위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사람들이 얼마나 참석하느냐 하는 문제다. 빈 좌석들은 불멸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이다. 가능하다면 당신의 장례식은 다른 사람들이 바쁘지 않은 날로 잡으시길.